낙원 새마을금고 청계지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져 온 1419 금융교실이 열렸습니다. 낙원의 신입 직원은 누가 될까요? 최종 면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좀돌이 운동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 달의 배낭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용재 계장을 만나봤습니다. 명지영 계장이 효자촌 지점을 소개합니다. 이달 문화가 산책은 앵커의 취향, 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 오는구나. 옥순이 잠깐. 어이구 애기야, 나는 그대가 화려한 꽃이라고 생각해서 이 꽃다발도 준비했고, 조금 늦었지만 그대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 발 늦었지만 내 패를 다 줄게. 획득했네. 정확한 뉴스 획득했네. 안녕하십니까. 12월 낙원 뉴스 김래연입니다. 한 발 늦게 전합니다. 그래서 한 달 늦게 전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먼슬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낙원 새마을금고의 신규 지점 오픈 소식인데요. 성남시 고등동에 위치한 청계지점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낙원 새마을금고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지점 오픈 소식인데요. 12월 2일 청계지점이 드디어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우와, 정말 멋지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을 비롯해 이사님들과 직원들이 축하하는 마음을 안고 개소식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청계지점의 김명식 지점장은 창구별 자동문과 안면인식 금고를 자랑했는데요. 서서 얼굴 인식이 되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직 첫날이라 익숙치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일 새롭게 개점한 낙원 새마을금고 청계지점에 발령받은 신규 지점장 김명식 차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멋지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낙원 새마을금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멋진 지점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지점과 지점장의 포부에 모두 기대하는 눈빛인데요. 특히 이사장님은 격려의 의미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매출 따르면 10만 원 추가. 감사합니다, 이사님. 첫 거래 감사합니다.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 게다가 몸소 응원단장으로 변신하셨는데요. 만세! 마지막으로 화이팅 크게 한번. 낙원 화이팅! 지금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청계지점의 개소식 현장이었습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회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낙원 새마을금고는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MG 희망 나눔 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융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교육의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동행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초등 교과 과정부터 금융교육을 도입,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당 내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낙원 새마을금고는 금비초등학교와 1419 협약을 체결해 학생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황희정 전무, 현인철 차장, 이수민 대리, 3명의 금융감독원 인증 금융교육 전문 강사를 배출해 매년 금비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강의 경험으로
이제는 당황스러운 초등학생의 대답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용돈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도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쓸 수 있어요. 어느덧 학생들과 친해져 자랑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새마을금고 마크가 있어요. 선생님이 새마을금고에서 표창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선물을 잘 우리 선생님 자랑하게 됐네. 자랑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이사장님께서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에 많은 후원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1419 협약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금빛초등학교와 금융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약 3년 만에 학교를 찾은 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3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못하다가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감회가 더욱 남다릅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해줄 수 있는 그 지식으로 아이들에게 경제나 금융에 대한 기초가 조금 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 얘기를 듣고 경청하는 모습에서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고요. 준비 과정은 어땠을까요? 3년 만에 하게 되다 보니까 좀 긴장도 하고 많이 떨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우리 이제 금융 수업하는 선생님 3분이 모여서 자료도 공유하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건지 PPT도 같이 만들고 그리고 서로 시연도 해보면서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장단점을 좀 같이 보완해주고 금융강사 3인은 입을 모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교과정에서 금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고 그리고 저희처럼 금융을 직접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바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돈을 쓸 줄은 알지만 이 돈을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번다는 개념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써야 되는지를 학교에서부터 그런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경제관념이라든가 금융에 대해서 조금 일찍부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런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기초 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교육에 임하는 낙원의 금융교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낙원 새마을금고가 2022년 하반기 신입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최종 면접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함께 했습니다. 낙원 새마을금고는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을 위한 최종 면접을 지난 12월 5일부터 3일간 진행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채용은 상반기와 하반기에서 1년에 2번 공채를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채를 진행하기 전에 새마을금고에 필요로 하는 인력 인원수를 먼저 중앙회에서 파악을 하고요. 그 인원을 기준으로 공고를 중앙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새마을금고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새마을금고를 지정을 해서 원서 서류 접수를 하게 되고요. 새마을금고하고 중앙회하고 같이 심사를 하고요. 합산 점수로 평가를 하는데 서류 전형은 12배수를 합격을 합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적성검사 위주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8배수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을 채용하는 경우 8명 사람들이 합격을 하게 되는데 이 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면접 결과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역시 강경희 부장은 말을 참 잘합니다. 서류 심사와 필기 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면접 현장을 낙원TV가 함께했습니다. 3일 동안 총 몇 분 면접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 33분이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타임 4분이고요. 지금 두 번째 타임 4분이라서 4분 마지막 분 기다리고 계세요. 지원자만큼 면접관들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황희정 전무가 긴장을 풀어보지만 이사장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지원자들의 모습에 면접관들도 진지하고 신중하게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리고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했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좀 많이 뒀습니다. 중추적인 인물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관점을 두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대답에 대한 진실성을 좀 자세히 봤고요. 그다음에 준비를 다 열심히 했는데 또 긴장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그래도 감안해서 봤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탈락할 경우 새마을금고 인재풀에 자동 등재되어 자기 공채 시작 전까지 추가로 면접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1시에 시작된 1차 면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면접장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 사이 지원자들에게 면접 팁을 준다며 대기실로 들어간 정훈상. 낙원 TV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낙원 TV 보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나온 거 본 적이 있나요? 본인이 출연한 콘텐츠를 봤는지 물어봅니다. 본인이 원한 답변이 아닙니다. 재미없죠? 재밌게 봤어요. 다른 거. 자꾸 다른 답변을 유도합니다. 우선 좀 많이 봐서 특정하게 뭐 이렇게 찍었으니까. 아, 그래. 여러 가지 봤어요. 지원자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그래. 혹시 청산 선생이라고 거기 한철 선생이나 청산 선생이나 한철 선생을 아냐고 물어봅니다. 봉신새끼. 갑자기 붕신새끼 들어봤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의 냉랭한 반응에 못 적게 웃어봅니다. 새마을금고 하면 돈 장사라고 뭐 이렇게 답변한 것 같아서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해가지고 인성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관 같은 거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어요. 그 3일 동안 느낀 거는 젊은 사람들이 밥 먹고 살기에 너무 각박해졌구나. 이 사장은 경쟁이 치열한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강여승 면접관에게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국가가 뭘 먹고 사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어쨌든 국민이 생산한 것들, 그러니까 그게 꼭 세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정말 문화력을 가지고도 우리 국가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죠. 대답이 썩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초콜릿 비닐을 깝니다. 스마트하고 열정적인 지원자들 모습에 면접관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머리 식힐 겸 쉬는 시간에 유튜브 시청합니다. 초콜릿도 먹습니다. 윤일 전무는 에어팟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강희정 전무는 면접자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일부러 현란한 의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면접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요즘 우리 그 지원자분들의 약간 특징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간절함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준비를 좀 많이 했다는 생각을 또 자꾸 하게 되네요. 네, 열심히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레스펙합니다. 낙원에 어울리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좀 얼굴이 밝고 활동성이 있고 적극적인 직원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입사 면접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분이 채용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경영지원팀 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여기가. 후임자를 찾나요? 네. 면접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주임님 면접 보실 때 받으셨던 질문 중에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 뭐 있었어요? 당혹스러웠던 질문 저 아직도 생각나는 건데요. 이사님께서 10대 때 꿈이랑 20대 때 꿈, 30대 때 꿈을 나눠서 이제 말씀하라고 하셔서 솔직히 좀 제가 10대 때 꿈이 있었나 이 생각도 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네네. 열정과 노력, 꿈을 향한 도전,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신념.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나누어 주신 지원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합격 여부를 떠나 지원자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며 낙원새마을금고 혹은 그 어디에서든 반짝이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지원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를 떠나 여러분의 값진 도전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22년) 사랑의 좀돌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좀돌이 운동은 옛날 우리 어머님들께서 밥을 지을 때 쌀 한 술씩 덜어 부뚜막에 단지에 모았다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썼던 좀돌이 정신을 계승한 새마을금고 고유의 모금운동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시작한 좀돌이 운동은
지난 24년간 누적 모금액 1천억 원이 넘는 후원금품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시설과 단체,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며 지역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낙원 새마을금고는 좀돌이 모금액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단체를 지원하고 홀몸 어르신 식사 및 물품 지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지원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수많은 위기들, 그 위기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극복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손을 잡아주었기에 함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들은 계속 이곳에 모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Wherever you are, with you, 2022 years, 첨돌이 exercise of love, waiting your warm hand. 사랑의 좀돌이 운동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낙원 새마을금고 본점 및 지점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몰라. 그래도 보면 은근히 웃겨. 이상해. 도대체 뭔 소리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궁금하네. 이상하게 궁금한 소식. 뭔 소리 뉴스입니다. 낙원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뽑는 최고의 복지는 배낭여행 제도입니다. 얼마 전 한 달간 남미 배낭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용재 계장을 만났습니다. 올라, 코리아노 이용재. 잘 갔다 왔나? 못 갔다 왔나?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남미 한 달 동안 배낭여행 다녀온 판교 테크노밸리 지점 계장 이용재입니다. 지점 자랑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 지점 일단 오시면 카페 같은 분위기, 그리고 이 또 가족 같은 분위기, 네, 이런 게 일단 좋고요. 그리고 오시면은 저희 항상 직원들이 선발이 어떻게 되셨는지. 사실 저는 처음에 여기 낙원 새마을금고에 지원할 때부터 배낭여행 제도를 알고 지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든 한 번은 꼭 내가 배낭여행을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2020년에 손해공제 특화 조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거기에 가입해서 손해공제를 많이 했고 저희 금고에서 제가 1등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상자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좀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외국은 가봤는데 남들 다 가는 그 배낭여행 이런 걸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족들이랑 지인들 반응은 어땠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굉장히 잘 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랑 겹쳐서 이용재가 배낭여행을 가는데 그냥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좀 부담감으로 좀 다가왔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랬고 결혼한 지 제가 이제 2년 됐는데 와이프가 특히 또 이제 가지 말라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자기 버리고 살 수 있냐고. 전 행복한데 보통의 와이프들이면은 더 길게 가라고 할 텐데. 어떻게든 따라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시간을 같이 못 맞추다 보니까 혼자 가게 됐는데 특별히 남미로 정한 이유나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부담감이 좀 컸어요.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엔 사실 아프리카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 큰형수님이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셨는데 남아공 너무 위험하다, 지금은 안 된다 해가지고 가족들을 설득을 했어요, 큰형수님이. 그래서 아프리카가 무산되고 고정합니다. 큰형수님이 남아공 사람이세요? 남아공 사람은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남아공에 다녔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여행하셨는지. 아르헨티나로 처음에 들어갔고 브라질 이구아수 간다고 브라질 하루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라과이 하루 갔다 왔고요. 칠레 갔다가 페루 갔다가 볼리비아. 들어갈 때는 아르헨티나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칠레에서 아웃을 했는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 계획은 하나도 정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예를 들면 뭐 이구아수 갔는데 그때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구아수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파라과이도 넘어갔다 와보고 하루만 넘어갔다 와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그냥 유동적으로 좀 여행.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가장 좋았던 거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지금 뭐 TV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겠지만 제 20대 때는 굉장히 그 얼굴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제가요. 되게 자부심이었는데 이게 잘생겼다. 아이 딱 봐도 잘생겼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나이가 30대가 되고 살이 찌니까 좀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 좀 별론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남미에 가니까 먹혀요. 이게 제가 먹혀요. 진짜 이게 먹혀요. 그래서 거짓말 약간 좀 보태서 줄을 서서 저한테 사진 찍자고 한국인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K-드라마가 약간 인기가 한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줄 서서 사진 찍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저는 우윤희가 제일 좋았고, 그리고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때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거든요. 4박 5일을 그 한 무리랑 같이 놀았는데 6명이서 제일 친해진 애는 브라질 애였고, 그리고 폴란드, 인도, 브라질, 저 이렇게 해서 6명이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엄청 친해졌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초대받아서 내년에 또 이제 브라질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랑 친해졌어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말 잘하나 봐요. 제가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여행을 통해서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을 거라고 난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얻은 게,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직장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조금 친한 친구처럼 친해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직장이니까 좀 눈치도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여행을 준비하고 여행을 갔다 오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물론 돈 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돈도 여기저기서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막 정말 진심으로 저한테 여기도 좋고 다녀오고 뭐 많이 배우고 막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소중했어요. 그리고 갔다 왔을 때도 되게 건강히 잘 다녀서 다행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전 좀 많이,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좀 그래도 직원분들이 서로를 좀 아끼는구나라는 걸 그런 좀 생각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는 신장 지점장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챙겨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신장 지점장님도 올해가 배낭여행 대상자잖아요. 물론 저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가라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서 본인은 미루다가 결국은 못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마음 한편에 좀 쓰이기도 했고. 여보세요? 네, 저 신장 부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용재 기장님한테 배낭여행을 양보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맞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제가 가서 느꼈던 거는 이제 제가 잘못한 것들이 꽤 많았는데 그냥 본인이 다 덮어주시고 여기서 다 그냥 본인이 해결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감사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용재 기자님께서 이 업무 실수를 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정리해 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되게 고맙다고 하던데요. 그때 또 생각이 나네요.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난처했는데요. 아주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변화가 예상되는 삶의 태도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제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좀 근시안적으로 사고를 갖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쫓지 않았나.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좀 더 넓게 봤어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는 살고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구난방. 이제는 좀 쳐낼 건 쳐내고 확실하게 딱 내 목표를 갖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배낭여행 제도 정말 어떤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회사에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정말 이건 이사장님이 훌륭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갔다 오면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달이나 내가 가서 뭘 배우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한 달에 일단 갔다 와보면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배낭여행을 좀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한마디 한다면?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는 게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신규 직원들이나 좀 더 이렇게 어린 직원들이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이 기회를 주신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계속 이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지원금 얼마 받았죠?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예. 남았어요? 아니요, 다 썼습니다. 다 썼다고요? 진짜 다 썼습니다. 진심입니다. 머리 색깔을 완전 스타일 변경하셔서 가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제가 원래 좀 빌런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제가 크루엘라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극중 이름이 에스텔라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뭐 좀 평범하게 약간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이제 좀 변화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머리를 하고 내면에 있는 자아를 끄집어내는 거죠. 저도 여기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 모습을 많이 잃은 것 같아서 여행 갈 때만큼은 내 본 모습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머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머리뿐만 아니라 옷도 그렇고 네일도 그렇고 다 흰검으로 다 바꿔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막 사진 찍으려고 줄 섰다고 했잖아요. 네. 머리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장난에 또 흉흉한 소문이 돌던데
네. 대통령이 꿈이다, 정치를 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을 보이셨어요? 그게 약간 좀 허언증 느낌도 있는데 그게 그 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남들이 행복하면 제가 좀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할 때가 남들이 저 때문에 웃거나 좀 기분 좋아하거나 그게 이제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저는 남한테 뭐 베풀 때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토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꼭 정치, 그러니까 대통령이 목표지만 꼭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이용재 계장님께 행복이란? 저는 남들이 행복한 게 저의 행복이에요. 네, 그냥 진짜로. 그러면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누가 저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행복하다는 얘기를 해주면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낙원을 소개합니다. 낙원 새마을금고 공식 가이드 투어 지점 소개. 이번 달에는 효자촌 지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자촌 지점 명지영 계장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효자촌 지점을 한번 투어해 보실까요? 처음에 오시면 여기 바로 문 앞에 있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예금이랑 적금 특판 때문에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업무를 보시다가 오시면은 저희가 순번이 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업무 처리가 안 되신다는 점. 그래서 이제 잘 맞춰서 오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저희 물도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커피도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주인님 100원 있으세요? 동전이요? 아니요. 네. 100원 내셔야지 여기 커피 드실 수가 있어요. 연말에 좀돌이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불우이웃에게 다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원을 내시고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대기 공간인데요. 굉장히 넓어서 저희가 대기가 60명이 넘어가도 다 여기 객장에서 기다리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저희 효자촌 지점은 지금 3개의 창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출 창구 1개와 그리고 수신 업무를 볼 수 있는 창구가 2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엉덩이를 가지고 계시는 최성열 대리님께서 대출 업무를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고요. 저희 지점의 막내 이진주 주인님께서 여기 2번 창구에서 업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지점에는 여기 1개의 창구가 더 있는데 김혜정 주인님께서 출산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지금 휴직에 들어가셨습니다. 순산하십시오. 이런 거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1분에 보통 몇 개나 마세요? 한 200개 말걸요? 그리고 저희 효자촌 지점의 VIP분들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더욱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신데요. 제가 VIP 접견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효자촌 지점장 김진규 부장입니다.
효자촌 지점은 2015년 9월 15일 구 장안타운에서 현재 지점으로 이전을 하였고 회원님들을 이 새로운 공간에서 지금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은 2,350억 원입니다. 네, 그리고 효자촌 지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회원님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점에 별도로 회원님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 이렇게 회원님들이 도서를 보실 수 있고 또 대여를 하실 수 있게끔 간이 도서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희 지금 이렇게 미닫이 공간이 있어서 회원님들이 이곳을 이제 소모임이라든지 간단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곳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서 회원님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면 회원님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대장님 여기 책이 진짜 많은데 네.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은 있나요? 이게 한 권만 추천을 하자면 이 책이 저는 제일 교훈이 있더라고요. 공동체 정신과 배움이 많은 책, 낙원새마을금고 40년사 사보를 추천합니다. 저희 효자촌 지점 어떠셨나요? 항상 회원님들을 생각하는 효자촌 지점은 맥도날드 건물 2층으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자촌 지점의 명지연 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향이 모여 유행이 되고 유행이 모여 문화가 된다. 오늘 앵커의 취향은 도전입니다. 오늘 제가 도전할 것은 물병 세우기인데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작은 성공이 내일의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하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이거까지 할게요. 오늘 도전할 것은 물병 세우기인데요. 잠깐만요. 이 작은 성공이 저의 큰 도전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자, 오늘 앵커의 취향은 도전입니다. 잠시만요. 조지 패튼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지도 모른다. 이 작은 성공이 저의 나중에 큰 도전에 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여기가 좀 구겨졌는데요. 이거 잠깐 바꾸고 올게요. 네. 새 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Right is the ring of words. 디오도어 루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전에 성공하는 비결은 단 하나, 결탄코 포기하지 않는 일이다. 플랭클린 아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동화 같은 노랫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동요 모두 다 꽃이야를 소개하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2022년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